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 노무법인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출입국 관리법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이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예, 출입국 관리법은 그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국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지키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관해서 그 내에 이제 그 외국인 그 비자 관련해서 우리 그 노무법인에서 자세하게 그 홈페이지나 앱으로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비자 종류라든지 어떠한 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예, 여기가 우리 강남 노무법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나왔는데,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제 출입국 관리법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 관리법은 그 국경을 지키고 한국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단순기능 가능한 좀 제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고급 인력은 이제 많이 이제 좀 초대를 하고 많이 정착을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많이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고용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그 비자 발급이나 아니면 외국인 체류 이런 부분을 그 출입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여기 외국인 관리법과 외국인 여기에서 그 외국인 관련된 법이 바로 출입국관리법과 그 재외동포법, 그리고 외국인 고용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그 비자 외국인에 대한 그 비자를 크게 일반적으로 그 외국인 관리에서 이제 동포 관리나 아니면 또 전문직 관리, 단순 기능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비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라는 거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총 우리나라에서는 36가지의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A부터 H까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분류하기에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근데 굉장히 좀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외교관, B는 여행, 그리고 C는 3개월의 어떤 단순 체류 뭐 이런 목적이 있고, 또 여기부터 중요한 부분은 D 부분이 있습니다. D는 이제 주로 이제 유학생들이 바로 D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학연수라 있으면 D4가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그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직원을 한국에 파견했을 때는 E7 주재원 비자가 있고, 그리고 또 외국 기업이 한국에 어떤 지사장이나 이런 보낼 때는 D8이나,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1억 이상 투자하게 되면은 그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데 바로 D8 기업 투자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경영은 D9,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D10 구직 비자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한국에서 D2로 이제 유학을 왔다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그걸 보장해 주는데 바로 D10 비자입니다. 구직 비자입니다. 이 구직 비자를 가졌을 때는 간단한 인턴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근데 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채용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단위 어떤 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비자는 그 성질에 따라서 종류가 있는데 E1부터 E10까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많이 사용하는 비자가 바로 그 E9 비전문직, 그냥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렵고 좀 더러운 그런 3D 작업 이런 데가 바로 농업이나 제조업이나 건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D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족한 어떤 노동력을 채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E9 그 비전문직
그 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은 게 바로 특정 비자, 전문직 비자라고 하는데 E7 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을 직접 외국으로부터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그 D10 그 구직 비자를 통해서 다음 바로 이제 장기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E7 바로 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E1은 교수, E2는 그 영어 회화 강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비자를 받고, 근데 이 비자의 단점은 그 계약 기간 동안 다른데 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고용이 안 될 때는 바로 이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그러니까 좀 안정된 비자가 바로 그 거주 비자 F2입니다. F2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한국어 능력하고 좀 안정된 그 수입이 일정한 그런 그게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7이나 E2나 E1 이런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는 그 F2를 그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그 F5라고 퍼머넌트 비자, 그 영주권 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F2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F2도 사실상 좀 그 4년 동안은 그 F5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은 뭐 자유롭게 한국에서 뭐 고용도 그 직업도 구할 수 있고 한데 가급적 영주권을 받는 게 더 안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G1 비자로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송 관련된 비자 아니면 또 레퓨지 어떤 그 전쟁 관련된 난민자들 이런 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H 비자인데 그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F1 그리고 또 한국의 연고가 있는 그 해외 동포 그러니까 특히 그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H2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입국관리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동포 비자가 그 D4인데 D4를 받을 수 있는데 중국 동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졸 출신들은 바로 D4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H2 비자를 받아야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오늘 그 출입국관리법과 비자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A부터 H까지 있는 비자 종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